속보, 역대급 파격 변화 예고 엘리케. 작년엔 음바페. 올해엔 이강인, 엘리케. 작년엔 음바페 보고 공만 주면 됐잖아. 전술 변화 시사에 현지 초토화. 이강인은 선 넘은 비난을 뒤로하고 몽펠리에전에서도 기용될 전망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24일 오전 3시 45분 기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에서 몽펠리에와 대결한다. PSG는 1라운드에서 르 아브르에 4대1로 이겼다. 르 아브르전에서 이강인 활약이 돋보였다.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곤살로 하무스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그대로 슈팅을 했는데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이후에도 우측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후반 초반 실점으로 흔들리던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기회를 만들었다. 이강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시도했다. 이강인의 공격은 이어졌다. 후반 15분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 골대에 맞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PSG는 이후 이강인을 빼고 공격 변화를 가져갔는데 막판 골 폭죽이 터졌다. 후반 39분 우스만 덴벨레 헤더 득점을 시작으로 골 폭죽을 터뜨렸다. 후반 4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골을 기록하면서 PSG의 승기가 넘어왔다. 후반 42분 랑달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콜로 무아니가 골을 기록하면서 4대1이 됐다. 경기는 4대1로 종료됐다. 르 아브르전에서 이강인은 평점 8점을 받는 등 호평 속에 있었다. 한 사람만 의견이 달랐다. 바로 피에르 메네스 기자였다. 메네스 기자는 지난 2021년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방송계에서 퇴출됐고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멘트를 내놓는데 이번에도 이강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과거에도 메네스 기자는 이강인은 개성이 별로 없다. 그는 측면으로 많이 드리블을 하지만 전진 패스의 수준이 부족하다. 브레스트와 경기에서 왼발 아웃 프런트 패스가 있었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다. PSG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엔 처음부터 이강인에 대해 의심을 했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PSG에 온 이후로 상대를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이강인의 PSG는 맞지 않으며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메네스 기자를 보란 듯이 이강인은 23일 PSG와 인터뷰에서 파리라는 도시는 아름답다. PSG와 계약을 했을 때 처음 파리에 왔다. 사진으로만 보던 장소에 왔고 가족과 함께 정착을 했다. 여기서 기분이 정말 좋다.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날 응원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다. 내 나라에서 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고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준다. 그들은 날 더 나은 선수를 만들어줬다. PSG 모든 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보며 난 더 발전하고 싶다. 팬들에게 감사하고 팀을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계속해서 나는 골잡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넘어 최대한 팀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팀이 이기는 것이다. 득점이나 도움을 올리지 않더라도 팀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PSG 모든 선수들이 이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몬펠리에전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을 당한 가운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모두 9번 역할로 나설 수 있다. 바르콜라도 마찬가지다고 말하면서 이강인의 제로톱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좌측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전방엔 바르콜라가 있었다. 몬펠리에전에서 이강인은 유독 강했다. 지난 시즌만 2골을 넣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기억이 있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는데 다시 한번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몽펠리에전에서 넣은 PSG 데뷔골은 내게 특별했다.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를 다 이기며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고 하며 활약 기대감을 밝혔다. 2. PSG도 궁금한 이강인의 강점, 득점과 패스 중 어떤 능력이 더 좋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팀 전력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PSG는 24일 오전 한국 시간 몽펠리에를 상대로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1, 2라운드를 치른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열린 르 아브르와의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한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려 PSG의 4대1 승리 주역으로 활약한 가운데 몽펠리에전 출전을 앞두고 있다.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을 앞두고 PSG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경기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리그 1 데뷔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고 나에게는 특별한 경기다. 늘 그렇듯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며 몽펠리에전 득점은 나에게 특별한 골이었다. PSG 유니폼을 입고 성공한 첫 골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강인은 골과 패스 중 어느 것에 더 강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시스트든 골이든 팀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 기록보다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어시스트나 득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강인은 나는 한국 관중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응원하러 외주고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팬들은 내가 더 나아지게 만들고 팬들 덕분에 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 내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더 나은 축구를 해서 팀의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이강인은 르 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 한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친 가운데 프랑스 매체 레퀴프가 선정한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오른쪽 윙에서 매우 활동적이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득점을 시작했고 여유 공간을 잘 침투했다. 자신감이 넘친 이강인은 후반 15분에도 크로스바를 때리는 슈팅을 기록했다. 이강인의 드리블과 하키미와의 연계는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위험을 초래했다. 매우 고무적인 활약이었다고 평가했다. PSG는 르 아브르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공격수 하무스가 부상당하는 변수도 발생했다. 하무스는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르 십스포르트는 PSG는 하무스가 없어도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PSG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펄스9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강인을 비롯해 바르콜라, 아센시오까지 여러 선수들을 펄스9으로 기용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3. 이젠적에서 동지로 손흥민. 예비 토트넘 양민혁과 첫 예열, 홍명보호 일기 26일 공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홍명보호 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10년 만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 26일 오전 11시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출전할 태극 전사들을 발표한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다음 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이어 중동 원정길에 올라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각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갖는다. 3차 예선이 곧 최종 예선이다. 각조 1. 2위는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쥔다. 대한민국은 3차 예선에서 중동의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최고 관심은 2006년생인 18세 고등윙어 양민혁, 강원의 승선 여부다. 양민혁은 될 성부른 나무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준프로 선수 신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강원 구단 역대 최연소 출전, 득점, 도움 등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고 6월 정식 프로 선수로 계약을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이적을 확정했다. 그는 잔여 시즌 강원에서 활약한 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계획이다. 홍 감독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는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처음 찾은 K리그 경기가 양민혁이 출전한 9일 열린 김천 상무 강원 FC전이었다. 양민혁은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김천과의 경기 전까지 2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 중이었다. 양민혁은 홍 감독이 보는 앞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름값을 했다. 홍 감독은 18일 2주 연속 강원의 경기를 찾았다. K리그 7월 이달에 선수상을 수상한 양민혁은 A대표팀에 대해 꿈꾸는 자리며 가보고 싶다면서도 아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강원에서 계속 활약하다 보면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 HD를 3년 반 이끈 홍 감독은 누구보다 K리그를 잘 알고 있다. 양민혁 외에 K리거 가운데서도 깜짝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